70세 이후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콩팥 파괴 음식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을 오늘 공개합니다. 저는 병원의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숨겨진 진실을 말씀드리는 여러분 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즙이나 시금치, 그리고 견과류는 몸에 좋다고 생각하며 매일 드시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보약이던 음식들이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신장을 망가뜨리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4가지 음식은 70대 이후 드시면 요독증과 신장결석, 심지어 심장마비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70세 이후 특정 건강식품을 과다 섭취한 그룹에서 신장 기능이 급격히 저하된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이런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는데도 왜 아무도 경고하지 않을까요? 병원에서는 왜 이런 중요한 정보를 미리 알려주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병원은 환자가 많아야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예방보다는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투석실에 가지 않고도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모르는 사이에 신장을 파괴하는 음식을 드시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7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음식 4가지와 반드시 지켜야 할 올바른 섭취법을 정확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먼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70세 이후 우리 몸에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진대사가 현저히 떨어지고 콩팥의 역과 능력이 약해집니다. 간 기능도 젊을 때 70% 수준으로 떨어지며 신장 기능 역시 매년 1%씩 감소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젊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음식을 섭취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70대 이상 분들이 이런 신체 변화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남들이 좋다는 음식을 무작정 드시다가 갑자기 요독증 진단을 받거나 투석을 해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병원에서는 왜 이런 이야기를 미리 안 해줄까요? 안타깝게도 병원은 환자가 아파서 찾아와야 운영이 되는 곳입니다. 예방보다는 이미 병이 터진 후의 치료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병원 침대에 눕지 않고 가족들과 웃으며 식사하시길 바랍니다. 70세가 넘은 신장은 낡은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젊을 때는 찌꺼기를 잘 걸러냈지만 지금은 구멍이 막히고 기능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약이 되던 건강즙이나 채소가 지금은 독소가 되어 몸에 쌓이는 것입니다. 남은 독소는 혈관을 타고 돌며 심장을 공격하고 뼈를 녹여버립니다. 지금부터 7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음식 4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드시고 계시다면 오늘부터라도 당장 중단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70세 이후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은 바로 각종 건강즙입니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텐데요. 양파즙, 배즙, 호박즙 같은 건강즙은 한국인들이 정말 사랑하는 건강식품입니다. 자녀분들이 부모님 건강하시라고 명절 때마다 박스째로 사다 드리는 최고의 효도 선물이기도 하죠. 하지만 70세 이후에는 이 사랑스러운 선물이 콩팥을 파괴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즙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농축입니다. 채소와 과일에는 원래 칼륨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신장이 튼튼해서 칼륨을 소변으로 잘 배출합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어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칼륨 배출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채소를 즙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수분은 날아가고 칼륨 함량은 적게는 5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 높아집니다. 쉽게 말해 양파즙 한 포를 마시는 것은 앉은 자리에서 양파 10개를 한꺼번에 씹어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이렇게 고농도로 갑자기 들어오면 늙은 신장은 비명을 지릅니다. 처리하지 못한 칼륨이
혈액 속에 쌓이면 고칼륨 혈증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증상도 없이 갑자기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 심장마비로 이어져 돌연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오는 노인 환자분들 중에 갑자기 쓰러진 이유를 찾아보면 며칠 전부터 몸에 좋다는 녹즙이나 건강즙을 매일 아침 드신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위험합니다. 신장이 이미 약해진 상태에서 칼륨 폭탄이 떨어지면 신장은 완전히 기능을 멈춰버릴 수 있습니다. 사과즙, 포도즙, 칡즙 등 모든 종류의 농축된 즙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액체로 되어 있어서 흡수도 너무 빠릅니다. 우리 몸이 방어할 틈도 없이 칼륨 수치가 치솟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냉장고에 건강즙을 쟁여두고 매일 챙겨 드셨다면 오늘부터 당장 중단하셔야 합니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을 먹고 병원비로 수천만 원을 쓰는 것보다 버리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70세 이후에는 채소와 과일을 절대 즙으로 드시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7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음식은 바로 생으로 먹는 시금치와 근대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밥상에 시금치나물 빠지면 섭섭하실 겁니다. 뽀빠이도 즐겨 먹는다는 이 시금치는 비타민의 보고로 알려져 있어 뼈 건강과 눈 건강에 좋다고 믿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채소입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어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시금치가 마치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삼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수산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시금치와 근대 같은 푸른 잎이 채소에는 수산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수산이 몸속에 들어가면 칼슘과 결합하여 수산칼슘이라는 딱딱한 결석을 만듭니다. 젊을 때는 신장이 이 수산을 소변으로 잘 걸러내서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정수기 필터처럼 막혀버린 콩팥은 이 수산을 걸러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수산이 콩팥 안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모래알처럼 작게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커져서 돌덩이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무시무시한 신장 결석입니다. 결석이 생기면 콩팥을 꽉 막아 소변이 내려가는 길을 차단합니다. 이때 느끼는 고통은 산통에 비유될 정도로 끔찍합니다. 옆구리를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에 식은땀이 흐르고 바닥을 구르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결석이 콩팥 조직을 직접 긁고 상처를 내서 신장 기능을 영구적으로 망가뜨린다는 점입니다. 특히 요즘 건강을 생각한다며 서양식 식습관을 따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침마다 생시금치를 갈아서 스무디로 드시거나 샐러드로 만들어 생으로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늙은 신장에 돌을 붓는 것과 다름없는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생시금치에는 조리된 시금치보다 훨씬 많은 수산이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70세 이후라면 시금치는 반드시 끓는 물에 데쳐서 수산을 녹여낸 뒤에 드셔야 합니다. 만약 신장 수치가 조금이라도 나쁘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아예 시금치 섭취를 줄이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세 번째로, 70세 이후 조심해야 할 음식은 바로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같은 견과류는 뇌 건강에 좋고 치매 예방에 좋다고 해서 어르신들이 간식으로 정말 많이 드십니다. 자녀분들이 하루 한 줌 견과 같은 제품을 박스째 사다 드리기도 하고 텔레비전 볼 때 심심풀이로 계속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의 콩팥에게 견과류는 소리 없는 암살자와 같습니다. 견과류에는 인이라는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몸의 뼈를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이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노년층에게는 치명적인 독소가 됩니다. 건강한 콩팥은 필요한 만큼의 잎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의 콩팥은 과잉 섭취된 인을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고 몸속에 쌓아둡니다. 혈액 속의 인 농도가 높아지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혈액 속의 인과 칼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뼈 속에 있는 칼슘을 억지로 빼내오기 시작합니다.
뇌 건강 챙기려다 뼈가 텅텅 비어버리는 골다공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뼈는 점점 약해져서 살짝만 부딪혀도 부러지게 되고 혈관으로 빠져나온 칼슘은 혈관벽에 달라붙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혈관 석회화라고 부르는데 마치 혈관이 돌처럼 굳어지는 것입니다. 전신 혈관이 딱딱해지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심장에 무리를 주어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또한 몸속에 인이 쌓이면 참을 수 없는 가려움증이 생깁니다. 피부 겉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끔찍한 가려움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온몸을 긁어 피가 나기도 합니다. 병원에 가서 피부 연고를 발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원인은 피부가 아니라 콩팥에 쌓인 인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신장 투석을 받으시는 분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가려움증입니다. 견과류가 몸에 좋다는 말은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70세가 넘으셨다면 견과류는 하루에 한두 알 정도로 아주 적게 드시거나 아예 드시지 않는 것이 신장을 살리는 길입니다. 무심코 먹는 고소한 아몬드 한 줌이 여러분의 뼈를 녹이고 콩팥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70세 이후 절대 주의해야 할 음식은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아보카도가 숲속의 버터라고 불리며 건강식의 대명사로 떠올랐습니다. 부드럽고 고소해서 치아가 약한 어르신들이 드시기에도 좋고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에 좋다는 소문에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십니다. 샐러드에 넣어 드시거나 밥에 비벼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70세 이후 콩팥 건강을 생각한다면 아보카도는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과일계의 칼륨 제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칼륨 함량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건강즙이나 시금치보다도 훨씬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도 칼륨이 많다고 알려져 있지만 아보카도 한 개에는 바나나의 2~3배가 넘는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70세 이후 콩팥은 칼륨 배출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칼륨 폭탄인 아보카도를 드시면 혈중 칼륨 농도가 순식간에 위험 수준으로 치솟습니다. 고칼륨 혈증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평소처럼 식사하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차오를 수 있습니다. 손발이 저리고 근육에 힘이 빠지면서 그대로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응급실에서 깨어나겠지만 심한 경우 심장이 멈춰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신장내과 의사들이 콩팥 환자들에게 가장 엄격하게 금지하는 과일 중 하나가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슈퍼푸드일지 몰라도 콩팥 기능이 떨어진 70대 어르신에게는 독약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일부 고혈압 약은 체내 칼륨 수치를 높이는 작용을 하는데 여기에 아보카도까지 드시면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됩니다. 맛있고 영양가 높다는 방송만 믿고 아보카도를 박스째 사다 놓고 매일 하나씩 드시는 것은 내 수명을 스스로 단축시키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도대체 뭘 먹고 살라는 말이냐고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채소도 안 되고 과일도 안 되고 견과류도 안 된다면 밥만 먹어야 하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먹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콩팥에 부담을 주는 특정 음식들을 과도하게 드시는 습관을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70세 이후 약해진 콩팥을 보호하면서도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안전하고 올바른 식사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만 아시면 콩팥 걱정 없이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70세 건강의 핵심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무엇을 피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음식인 건강즙과 생시금치와 견과류, 그리고 아보카도만 피하셔도 여러분의 콩팥은 편안한 휴식을 취하며 다시 기능을 회복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죽어가는 신장도 되살리는 기적의 식사법을 공개할 테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음식이 왜 70세 이후에 콩팥에게 그토록 치명적인지 그 과학적인 이유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몸에 나쁘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몸 안에서 실제로 어떤 무서운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지 아신다면 다시는 그 음식들을 가볍게 보지 못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천연식품이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늙은 신장에게는 천연 독소나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시한폭탄은 바로 칼륨입니다. 건강즙이나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이 칼륨은 원래 근육을 움직이고 신경신호를 전달하는 소중한 미네랄입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태에서 칼륨이 들어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배수구 역할을 하는데 이 배수구가 좁아져서 칼륨을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빠져나가지 못한 칼륨은 피 속을 떠돌다가 심장으로 향합니다. 심장은 전기로 뛰는 펌프인데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이 전기 신호의 교란이 생깁니다. 마치 전압이 불안정한 곳에 연결된 전구처럼 심장이 불규칙하게 파르르 떨리게 됩니다. 이것이 부정맥이고 이 상태가 지속되면 예고 없이 툭하고 심장이 멈춰버리는 심정지가 오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콩팥 환자에게 칼륨 수치는 목숨값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암살자는 바로 인입니다. 견과류나 잡곡에 많은 인은 뼈를 단단하게 만드는 재료입니다. 하지만 콩팥이 고장나면 인이 배설되지 않고 혈액 속에 차오릅니다. 이때 우리 몸은 아주 위험한 선택을 합니다. 피 속의 인이 너무 많아지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 뼈 속에 저장된 칼슘을 녹여서 혈액으로 끌고 나옵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려고 먹은 견과류가 오히려 내 뼈를 녹여서 구멍을 숭숭 뚫어버리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뼈에서 빠져나온 칼슘이 혈관벽에 덕지덕지 달라붙는다는 사실입니다. 말랑말랑해야 할 혈관이 딱딱한 돌처럼 굳어지는 혈관 석회화가 진행됩니다. 전신 혈관이 돌처럼 굳어지면 혈압 조절이 안 되고 결국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경계해야 할 것은 수산입니다. 시금치 같은 잎이 채소에 많은 수산은 콩팥 안에서 칼슘과 만나면 날카로운 유리 조각 같은 결정체를 만듭니다. 젊은 콩팥은 소변 물살이 새서 이 결정체들을 밖으로 씻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세 이후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엽과 기능이 떨어진 콩팥에서는 이 결정체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콩팥 조직 사이에 박혀버립니다. 마치 연약한 살결에 유리 파편이 박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파편들이 뭉치면 결석이 되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고 콩팥 조직을 직접 찢고 상처를 내서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힙니다. 이 모든 과정은 눈에 보이지 않고 통증도 없이 조용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우리가 몸에 좋다고 믿고 매일 챙겨 먹는 그 순간에도 콩팥 안에서는 칼륨이 심장을 겨누고 인이 뼈를 녹이고 수산이 상처를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왜 제가 그토록 강하게 이 음식들을 피하라고 말씀드렸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 절망하지는 마세요. 위험한 성분은 피하고 부족한 영양은 채우는 똑똑한 식사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70세의 신장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안전한 조리법과 대체 식품들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콩팥을 지키면서도 맛있고 건강하게 식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생 써야 할 여러분의 콩팥을 위해 다음 내용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평생 채소도 과일도 끊고 살아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방법만 바꾸면 70세의 콩팥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안전한 식사가 됩니다. 병원 영양팀에서 신장 환자들에게만 알려주는 기적의 조리법이 있습니다. 바로 칼륨 세탁법입니다. 오늘부터 채소는 무조건 물에 씻어서 독소를 빼낸 뒤에 드셔야 합니다. 시금치나 근대 같은 잎이 채소는 조리하기 전에 미지근한 물에 최소 2시간 이상 담가두세요. 칼륨과 수산은 물에 잘 녹는 성질이 있어서 이렇게 담가두기만 해도 30% 이상 빠져나갑니다. 그 후에 끓는 물에 5분 이상 충분히 데치고 그 데친 물은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 이렇게 헹구고 데치는 과정을 거치면 채소 속의 칼륨과 수산이 90%까지 제거되어 콩팥에 부담 없는 안전한 반찬이 됩니다. 생으로 먹으면 독이지만 데쳐서 먹으면 약이 되는 것입니다. 과일은 즙이 아니라 반드시 원물 그대로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믹서기에 갈지 마시고 입안에서 침과 섞어가며 천천히 씹어 드세요. 이렇게 하면 소화 효소가 작용하여 칼륨이 급격하게 흡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아보카도나 바나나 대신 콩팥 친화적인 과일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장 추천하는 것은 사과와 블루베리입니다. 사과는 칼륨 함량이 낮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신장염증을 줄여줍니다. 단 껍질에는 칼륨이 있을 수 있으니 껍질을 깎아서 하루 반 개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블루베리 역시 저칼륨 식품으로 안토시아닌이 혈관을 튼튼하게 하여 콩팥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해 줍니다. 견과류의 고소함이 그리우시다면 호두나 아몬드 대신 마카다미아를 아주 소량만 드시는 것으로 대체해 보세요. 마카다미아는 다른 견과류에 비해 인 함량이 낮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하루 5알을 넘기면 안 됩니다. 더 좋은 방법은 견과류와 아보카도에서 얻으려 했던 불포화 지방산을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나물 무칠 때 들기름을 넉넉히 두르시거나 밥에 비벼 드시면 콩팥에 해로운 인이나 칼륨 걱정 없이 혈관에 좋은 지방만 섭취할 수 있습니다. 국물 요리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찌개 국물에는 재료에서 우러나온 칼륨과 나트륨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숟가락 대신 젓가락을 사용하여 건더기만 건져 드시는 것이 내 콩팥을 살리는 가장 쉬운 습관입니다. 마지막으로 물 마시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한 번에 벌컥벌컥 물을 마시면 저나트륨 혈증이 올 수 있습니다. 종이컵 한 잔, 분량을 1시간에 걸쳐 천천히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조리법을 바꾸고 먹는 방식만 조금만 신경 써도 여러분의 콩팥은 다시 숨을 쉬고 남은 기능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경기도에 사시는 76세 김철수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평소 누구보다 건강관리에 철저하셨던 분입니다. 텔레비전에서 몸에 좋다는 건 다 챙겨 드셨습니다. 아침마다 혈관에 좋다는 양파즙을 2포씩 드시고 치매 예방을 위해 간식으로는 견과류를 한 통씩 비우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온몸이 미칠 듯이 가렵고 자고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붓기 시작했습니다. 피로감이 너무 심해 숟가락 들 힘조차 없다고 하셨습니다. 대학병원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콩팥 기능을 나타내는 사구체 여과율이 15점까지 떨어져 당장 투석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형 선고 같은 말을 들으셨습니다. 가족들도 모두 울바다가 되었고 본인은 내가 몸에 좋은 것만 챙겨 먹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며 억울해 하셨습니다.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지금 당장 드시고 계신 그 건강즙과 생채소 그리고 견과류를 끊으셔야 합니다. 그것들이 어르신의 콩팥을 죽이고 있는 독약입니다. 어르신은 반신반의하셨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 처방을 따르셨습니다. 냉장고에 가득 차 있던 즙을 다 버리고 채소는 무조건 물에 2시간 담갔다가 데쳐서 드셨습니다. 콩팥에 부담을 주는 잡곡밥 대신 흰 쌀밥을 정량만 드셨고 견과류 대신 들기름으로 고소한 맛을 즐기셨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식단을 바꾼 지 딱 3개월 만에 병원을 다시 찾았을 때 담당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곤두박질 치던 신장 수치가 멈추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어르신을 밤마다 괴롭히던 극심한 가려움증과 부종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김철수 어르신은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야 살 것 같습니다. 몸이 솜털처럼 가볍고 밤에 잠도 잘 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그 고생을 안 했을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별한 약을 쓴 것도 아니고 비싼 수술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매일 먹던 음식에서 콩팥을 해치는 독소를 뺐을 뿐입니다. 이미 망가진 콩팥은 되돌릴 수 없다는 말이 많지만 남아있는 기능만 잘 지켜도 우리는 죽는 날까지 투석 기계 없이 내 발로 걸어 다니며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김철수 어르신이 해내셨듯이 여러분도 올바른 선택만 한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서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현미밥이나 견과류가 몸에 좋다는 건 천하가 다 아는 상식인데 왜 의사라는 사람이 먹지 말라고 하느냐고 따지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 현미와 견과류는 보약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목이 터져라 강조하는 대상은 70세 이후의 어르신들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도 떨어지고 무엇보다 콩팥의 역과 기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영양소인 인과 칼륨이 늙은 콩팥에게는 처리하기 버거운 독소가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 약이나 당뇨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부 혈압, 약 성분은 체내 칼륨 배출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데 여기에 칼륨 폭탄인 건강즙이나 아보카도까지 드시면 혈중 칼륨 농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치솟게 됩니다. 이는 마치 꽉 막힌 하수구에 계속 물을 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약을 드신다면 음식은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예 굶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상태에 맞춰서 조절하라는 뜻입니다. 잡곡밥 대신 흰 쌀밥을 드시고 생채소 대신 데친 나물을 드시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을 투석실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만약 현재 병원에서 신장 관련 약을 처방받아 드시고 계시거나 수치가 경계선에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다면 식단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 선생님께 제가 건강즙을 끊고 채소를 데쳐 먹으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100이면 100 잘 생각하셨다고 칭찬해 주실 겁니다. 내 몸을 지키는 것은 남들이 좋다는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재 상태에 맞는 음식을 선택하는 지혜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70세 이후 신장을 지키기 위해 절대 피해야 할 4가지는 각종 건강즙과 생시금치 그리고 과도한 견과류와 아보카도입니다. 이 음식들은 농축된 칼륨과 인 그리고 수산으로 인해 늙은 콩팥을 망가뜨리고 심장마비까지 부르는 주범이 됩니다. 대신 채소는 반드시 물에 담갔다가 데쳐서 드시고 과일은 사과나 블루베리 같은 저칼륨 과일을 소량만 섭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루지 않고 오늘 당장 실천하는 것입니다. 냉장고에 있는 위험한 즙은 아까워하지 말고 과감히 버리시고 오늘 저녁 식탁부터 안전한 조리법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70세 이상의 가족이나 소중한 지인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신 이 정보 하나가 누군가를 고통스러운 투석의 길에서 구해낼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도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신장을 위해 식습관을 바꾸겠다는 다짐을 적어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고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노후는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밥상에서 결정됩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100세까지 건강한 신장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